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언가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작은 간식 한 개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만약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중장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밤중에 응급실로 실려 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어요. 평소 건강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압이 급상승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말이죠.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특정한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심장과 혈관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상황은 바꿨지만 의학적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먼저 78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없으셨고 가족들도 할아버지 건강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가 바로 발견해서 응급실로 모실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은 건지셨지만 가족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의료진도 의아해했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병력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시던 특정 음식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음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먹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 드시게 되면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그런 위험성을 전혀 모르셨고 오랫동안 그 습관을 유지해 오셨던 겁니다. 이런 일이 김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중장년층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습관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밥 먹는 음식이 그런 위험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죠?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대는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한 시기입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여러 기능들이 천천히 느려지면서 휴식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이때 소화가 어려운 음식이나 혈압을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부담을 견딜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회복력은 떨어집니다. 심장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혈관도 탄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위험한 걸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 중에도 밤에 드시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치즈 같은 유제품도 시간을 잘못 맞춰 드시면 혈압을 올릴 수 있고, 과일도 종류에 따라서는 혈당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정보를 아는 분들이 정말 적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이런 세세한 생활 습관까지는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료 시간도 제한적이고 더 급한 문제들을 먼저 다뤄야 하니까요. 하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한 질병들은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것들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은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는 방법들 말이죠. 또한 이미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에 적응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시면 몇 주 안에도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불행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염분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특히 치즈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문제가 돼요. 제가 진료한 70세 박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밤 드라마를 보시면서 크래커에 치즈를 올려서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하고 넘어가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 밤사이 혈압이 크게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밤 드시던 치즈가 문제였어요. 가공 치즈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거든요. 낮에는 활동을 하면서 이런 나트륨이 어느 정도 배출되지만 밤에는 몸이 휴식 상태라 염분이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예요. 박 할머니는 그 습관을 중단하신 후 2주 만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치즈 대신 소금 없는 견과류 몇 개로 대신하고 계세요. 작은 변화였지만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었죠.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단 음식들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시는 과자나 케이크, 초콜릿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67세 이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밤마다 달달한 비스킷을 우유에 찍어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자주 깨시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을 해보니 밤에 혈당이 크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도 단 간식을 끊으신 후 일주일 만에 증상이 좋아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류입니다. 햄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에는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어서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드시게 되면 수면 중에 이런 염증 반응이 심해질 수 있어요. 73세 최 할아버지는 밤마다 맥주 안주로 소시지를 드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가공육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매운 음식입니다. 고추나 마늘이 많이 들어간 자극적인 음식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늘리고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심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8세 김 할머니는 밤에 김치찌개나 매운 라면을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새벽에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심장 근처 신경을 자극했던 거죠. 매운 음식을 피하신 후 이런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는 한 잔의 술도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 술은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71세 정 할아버지는 매일 밤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수면 검사를 해보니 밤사이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금주하신 후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여섯 번째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물론이고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어서 저녁에 드셔도 밤늦게까지 심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69세 윤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다크 초콜릿을 즐겨 드셨어요. 그런데 밤마다 잠이 잘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콜릿 속 카페인이 원인이었죠. 카페인 없는 허브차로 바꾸신 후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름진 튀김 음식들입니다. 치킨이나 감자튀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어려워서 밤새 위장이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0세 조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함께 치킨을 시켜 드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날 밤에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잠을 잘 못 주무셨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서 몸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염분이 많은 과자류나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혈압을 올리고 몸에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간단한 대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금 없는 견과류 몇 개나 바나나 반 개 정도가 좋아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카페인 없는 허브차도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에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배가 고프시다면 소화가 쉬운 가벼운 음식을 조금만 드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밤에도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심장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훨씬 건강한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피해야 할 음식들은 염분이 많은 치즈나 가공식품, 단 과자나 케이크류,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매운 음식들, 술,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초콜릿,
기름진 튀김 음식 그리고 나트륨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에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밤 시간에는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운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심장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뛰어야 합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뛰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잘못된 음식 때문에 더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환자분들의 사례는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위험한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우선 가장 자주 드시는 야식 하나부터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밤 과자를 드신다면 견과류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치즈를 자주 드신다면 소금 없는 요구르트로 대체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바꾸기는 어려워도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분과 함께 건강한 야식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미 심장이나 혈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도 잘못된 식습관은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올바른 식습관을 갖추시면 약물 치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혹시 지금까지 위험한 음식들을 드셔왔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에 적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 야식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셨어요. 잠을 더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더 개운해 하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두근거림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건강한 야식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밤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밤에 제대로 쉰 몸은 다음 날 더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게 해줘요. 즉 하루 전체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그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또한 주변의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분들이나 이웃분들께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나누어 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함께 공유할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식습관을 갖추셨더라도 정기검진을 통해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심장이나 혈압에 관련된 검사는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냉장고에 있는 위험한 음식들을 치우고 건강한 대안들로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건강한 밤과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만들어낼 큰 건강상의 이익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래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어떤 야식을 끊으셨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